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는 상태 변화를 하기 위해선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했죠. 그래서 물체들을 가열했을 때 온도가 이렇게 쭉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왜 온도가 일정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일정하냐 하면은 상태가 변할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수업 때 다뤘었는데, 무슨 말이냐, 물체에게 열 에너지를 줄 때 물체가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방법 두 가지. 1.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한다. 무슨 말이냐? 입자들의 활발함에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열 에너지를 줬네? 오케이, 나 그거 나 활발해지는데 쓸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입자 사이의 거리를 크게 벌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고체보다는 액체가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더 멀잖아요. 이렇게 빈틈도 많고. 이런 식으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는 입자들의 활발함, 즉 이 첫 번째 방법, 입자들의 활발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입자 사이의 거리를 크게 벌리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즉 상태 변화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한테 열 에너지를 줘도 일반적으로는 온도를 높이는 데 쓰여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뜨거워진다 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열을 가해도 뜨거워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나 이제 온도를 더 이상 높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상태 변할래, 나 이제 고체가 아니라 액체가 될래 하는 어떤 그 시점이 오면은 에너지를 아무리 줘도 온도를 높이는 데 쓰지 않고 입자 사이의 거리를 크게 벌리는 데 씁니다.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크게 벌어진다 라는 거는 상태가 변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 그래프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얼음을 지금 가열하고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다가 가열을 했으니까 이때는 에너지를 온도를 높이는 데 쓴 거죠. 근데 0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열을 줘도 온도가 안 오르더라 이거예요. 왜 온도가 안 오르지?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온도가 오르네. 이때 왜 온도가 안 오른 거지? 내가 준 에너지가 대체 어디 쓰인 거지? 하면은 원래 고체여서 이게 단단히 붙어있던 입자들이 어떻게 된 거냐, 더 이상 활발해지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0도부터는 이제 상태가 변해볼까? 나 이제 충분히 활발한 것 같아, 이제 활발한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우리 이 입자들이 이렇게 서로 떨어지는데 에너지를 사용할래, 얘네를 떼어놓는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활발함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입자가 떨어지는 데에만 에너지가 쓰여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체가 액체가 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체가 뜨거워지다가 온도가 안 올라, 융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입자들이 다 거리가 멀어지고 모두 액체로 변하면 그제서야 다시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액체가 다시 또 기체가 될 때는 얘네를 하나하나 떼어놓는 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또 온도가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상태 변화를 할 때는 온도가 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마구마구 흡수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발 같은 게 일어날 때 왜 주변이 시원해지냐, 예를 들면 더운 여름날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보면 될까? 이거 수업 때 본 적 있죠? 이렇게 여름에 주변에 물을 뿌리면은 주변 공기가 시원해지는데 왜 시원해지냐? 물을 뿌려. 그럼 물들이 증발을 하죠. 이렇게 더운 여름날 햇빛을 맞으면서 증발할 때 그냥 알아서 증발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뺏어가서 증발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시원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왜 온도가 안 늘어나냐, 왜 일정 구간에 있냐 하면은 입자들 사이의 거리를 벌리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즉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리고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나나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전기가 없는 데서 냉장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냉장고가 없는 데서 음식물을 시원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모래 같은 거를 항아리 사이에 채워놓고 물을 부으면 물들이 증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합니다. 특히 여기 안에 음식물을 넣으면 음식물들이 갖고 있는 열을 흡수하면서 음식물들은 어떻게 돼요? 차가워져요. 반면에 음식물들이 갖고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이 모래들도 차가워지는 거 아니야? 모래들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따뜻한 냉장고가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딱히 이 모래들이 더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흡수한 열 에너지는 이 모래와 이 젖은 모래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증발하는 데 죄다 쓰이기 때문에 이 젖은 모래는 여전히 계속 차가울 거고 안에 있는 음식물도 계속 차가울 겁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이 냉장고가 없어도 증발 현상, 기화 현상을 이용해서 냉장고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반대 예시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번엔 반대로 에너지를 뺏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동실이나 냉장고 또는 추운 겨울날 어떤 물체를 밖에 꺼내놓거나, 추운 겨울날 물체를 밖에 꺼내놓거나 냉동실에 넣어놓거나 하면 온도가 쭉쭉쭉 떨어지죠. 에너지가 뺏기는 과정이에요. 에너지를 뺏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데 갑자기 온도가 안 변하네? 분명히 에너지를 뺏고 있는데 왜 온도가 그대로냐 하면은,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은 이제 상태가 다시 반대로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있던 액체들이 예를 들면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고체가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거리가 서로 멀어져 있다는 거는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그럼 벌어져 있던 게 다시 달라붙을 때는 이 줬던 에너지를 퇴하고 내뱉으면서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석이라고 쳐봐요. 이 두 개를. 자석 두 개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어떻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꽝 달라붙으면서 주변에, 자석 두 개가 달라붙으면서 주변에 뭔가 소리도 나고 충격도 일어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애들이 자연스럽게 달라붙으면서 주변에 에너지를 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떨어져 있던 액체를 이루고 있던 입자들이 달라붙으면서 이 떨어지는데 쓰였던 에너지들을 다시 주변으로 내뱉게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냉동실이 이 액체들의 에너지를 계속 뺏어가고 있었다면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굳이 얘네의 활발함과 관련된 에너지를 뺏는 게 아니라 서로 달라붙으면서 이 내뱉는 에너지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굳이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상태 변화할 때 너네가 이 거리를 벌리는 데 썼던 에너지를 다시 내뱉을 거 아니야. 그때 내뱉는 에너지를 가져갈게. 그래서 온도는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상태는 변하게 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게 달라붙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글루에서 갑자기 물을 뿌려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가 야 물을 왜 뿌려 임마, 더 추워지잖아 하고 놀라고 있죠. 근데 아니야, 물을 뿌려주면 더 따뜻해져. 왜? 지금 이 친구는 여름철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에너지를 흡수해서 시원해지는 걸 생각해서 지금 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면 어떡해 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추운 데서는 증발을 하기보다는 이 물이 얼어붙을 거예요. 그리고 얼어붙으면 서로 떨어져 있던 입자가 달라붙으면서 주변에 열을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 공기가 따뜻해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발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반대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응고나 액화가 그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 그래프 두 개 잘 기억을 해주세요. 뜨거워질 때 왜 온도가 일정하냐? 입자들의 거리를 벌리는 데 에너지를 써서, 활발해지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서. 온도가 떨어지는데 왜 일정한 구간이 있냐? 얘네의 활발함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의 거리가 좁혀질 때 튀어나온 에너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같은 거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 아이스를 왜 아이스크림 포장에 쓰냐?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예요. 얘는 마이너스 78.5도라고 했어요. 이 온도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이 드라이 아이스가 안에 들어있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도중에는 계속 이 마이너스 78.5도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차가운 게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있으면 아이스크림도 같이 차갑게 유지가 되겠죠. 열평형을 이루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얼음물을 넣으면은, 얼음은 0도에서 상태 변화가, 그러니까 녹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기껏해봐야 0도를 유지할 뿐인데, 드라이 아이스는 무려 마이너스 78.5도라는 차가운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상태 변화할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얼음을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포장을 하면 아이스크림이 금방 녹습니다. 왜냐하면 0도에서는 아이스크림도 같이 녹을 수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포장한다면 훨씬 더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주는 물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의 열을 마구마구 가져가면서 아이스크림을 차갑게 만들면서 자기는 마이너스 78.5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추운 날에 사과꽃이나 뭐 오렌지 같은 식물에 왜 물을 뿌리냐? 물을 뿌리면 이 물들이 어떻게 돼요? 겨울이니까 얼 건데, 얼 때 그냥 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열 에너지를 버리면서 어는데, 그러면 이 식물들에게 열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얼기 때문에 오히려 이 꽃이나 오렌지 같은 식물들은 따뜻해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랑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일상의 예시 같은 거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